I. 선거란 무엇인가? 1. 선거의 의미. 선거는 인구가 공직을 맡을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을 선택하는 공식적인 그룹 의사 결정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시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초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정부 및 정치적 입장과 연관되어 있지만 기업, 클럽 및 다양한 협회와 같은 비정부 조직 내에서도 발생하며 회원들은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주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표합니다. 선거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합니다. 선거 메커니즘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승리하는 단순한 과반수 투표부터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례대표와 같은 보다 복잡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선거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민주적 참여를 위한 도구이자 상징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단순히 리더를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사회의 입법 체계를 직접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제안이나 국민투표의 선택을 포함합니다. 지역학교위원회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의 규모와 영향은 크게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유권자가 거버넌스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캠페인, 유권자, 자격, 투표 용지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포함하는 선거 과정의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독기관은 사기, 강압 또는 조작을 방지하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매 주기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기술 발전, 대중정서 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적응하여 효율성과 관련성을 유지합니다. 이 선거의 정치적 역할. 선거는 정치 시스템,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기본 메커니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거의 정치적 역할은 다면적이며 정치 시스템의 거버넌스, 안정성 및 합법성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자세한 탐구입니다. 1. 정부의 합법화. 선거는 정부의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민들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게임의 규칙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선출된 공무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합법화는 안정성과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책임성과 대응성. 선거는 책임을 강요합니다. 정치인은 재선을 위해 재임 중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이 유권자의 필요와 욕구에 반응해야 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표로 인해 퇴임당할 수 있으며 이는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대표.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러한 대표성은 사회 내의 다양한 그룹이 정치에서 목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거권 박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정책 방향. 선거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정당과 후보는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선거는 공개 토론을 위한 메커니즘 역할을 하며 향후 정부 조치 및 우선순위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5. 변화와 지속성. 선거는 사회 내 변화를 관리하는 구조화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권력의 평화로운 전환을 허용하고 사회 변화가 정부 정책과 리더십에 반영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반대로 유권자가 현재 정책과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현 상태를 지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6. 정치적 통합과 사회화. 선거는 정치 과정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정치 통합에 기여합니다. 또한 유권자에게 민주적 절차와 현재 정치 환경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정치적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시민의 책임에 대해 배우고 정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갈등 해결. 많은 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시민들이 구조화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고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는 정치적 경쟁을 폭력적인 대결이 아닌 평화롭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시민 자유 증진. 정기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종종 시민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선거 과정에 중요한 언론, 집회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강조됩니다. 9. 국제관계. 선거는 한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강화된 민주주의 자격은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강화하여 외교 관계에서 무역 협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혁신과 적응. 선거는 거버넌스의 혁신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응을 주도합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적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프로세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거는 단순히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 그 이상입니다. 이는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형성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생활의 복잡하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선거 참여와 정치적 불신은 민주주의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하게 상호 연관된 개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선거 참여와 정치 불신. 1. 선거 참여. 선거 참여 또는 유권자 투표율은 선거에서 투표한 적격 유권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높은 수준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지표로 간주됩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참여는 선거에 대한 인지된 경쟁력, 투표의 용이성, 유권자 교육, 전반적인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의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신. 정치적 불신은 정부, 정치인, 정치기관에 대한 회의적 태도 또는 신뢰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패에 대한 인식, 비효율적인 거버넌스, 투명성 부족, 충족되지 않은 정치적 약속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신은 투표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거나 시스템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작된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참여와 불신의 상호작용. 유권자 투표율 감소. 높은 수준의 정치적 불신은 유권자 투표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견이 정치 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모든 정치적 선택이 똑같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 감소로 인해 정치 지도자의 대응력이 더욱 약화되어 불신이 커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해 투표.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불신이 기권이 아니라 투표에 반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은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정당이나 포퓰리즘 후보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투표는 전통적인 정치 역학을 붕괴시키고 기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혁 촉구. 지속적인 정치적 불신은 선거나 정치 개혁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대표성 있게 만들기 위해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투표를 더 쉽고 쉽게 하기 위한 개혁보다 비례적인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 시스템, 재구성, 정치 자금 조달 및 부패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 구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안적 정치 활동 참여. 공식적인 정치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을 때 사람들은 시위, 시민 불복종, 비정부 기구 등 대안적인 참여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정치 메커니즘과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정치적 불신에 직면하여 선거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정부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 보장. 독립.
기관이 관찰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는 선거 과정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교육 및 참여, 각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더욱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정치 과정을 만들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투표 촉진보다 유연한 투표 방법을 도입하거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투표 장벽을 낮추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 참여를 촉진하려면 정치 체제에 대한 환멸의 증상과 근본, 원인을 모두 다루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다 반응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정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는 민주주의 제도의 효율성과 민주된 정당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I.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원리. 선거 시스템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추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대표가 선출되고 정책이 대중의 선호에 따라 형성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선거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주요 원칙입니다. 1. 보통선거.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보통선거입니다. 이는 법적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 특정 범죄 유죄 판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성인 시민이 인종,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정신적 무능력. 이 원칙은 선거 과정이 포괄적이고 전체 인구를 대표하도록 보장합니다. 기. 공평. 선거의 공정성은 모든 후보자에 대한 평등한 캠페인 기회, 선거 관리의 공정성, 언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합니다. 선거 공정성은 부유한 개인이나 집단의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자금 규제도 포함합니다. 3. 투명도. 선거 과정의 투명성은 민주적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선거 실시, 투표 집계 및 결과, 보고에 관한 명확하고 공개적인 규칙이 포함됩니다. 투명성에는 유권자, 후보자, 참관인 및 언론이 선거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4. 책임. 선거 당국과 참가자는 대중과 법적 기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선거 당국이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며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투표용지의 비밀. 유권자의 선택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선거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표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도록 하면 유권자의 협박과 강압을 방지하고 개인 투표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정확성.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표, 집계 및 결과, 결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필요한 경우 결과를 감사하고 확인하는 메커니즘도 필요합니다. 7. 정기선거. 정기적으로 예정된 선거는 대표자들이 유권자의 희망에 응답하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능의 핵심 측면입니다. 정기선거는 또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8. 대표성. 효과적인 선거 시스템은 소수자와 소외된 집단을 포함하여 사회 내 모든 집단이 적절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정석이나 선거 경계, 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선거의 정직성. 선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사기, 조작, 부패를 예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권자 등록, 투표소에서의 신원 확인 절차, 투표용지의 안전한 처리 및 집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포함됩니다. 10. 적응성. 선거 시스템은 여론 변화, 인구 통계학적 변화,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응성은 시간이 지나도 선거 시스템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중의 의지를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선거 과정과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거제도의 분류. 1. 단순 다수 투표 재심펄, 머저리티 보팅 시스템. 다수결 투표 시스템이라고도 알려진 단순 다수 대표제는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제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선거 방법으로 승자가 투표에서 절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단일 승자 선거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고 있으며 후보자가 승자로 선언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50% 이상 득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달성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다수결 시스템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투표 과정. 1차 투표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경쟁하며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으면 선거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2. 결선 투표. 첫 번째 라운드에서 과반수를 달성한 후보자가 없으면 두 번째 라운드, 즉 결선 투표가 종종 개최됩니다. 결선 투표에는 일반적으로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2명의 후보자가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승자는 후보자가 과반수 미만의 득표율로 승리할 수 있는 복수제 시스템에서보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3. 장점. 강화된 정당성. 과반수 체제에서 승리한 사람은 절반 이상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이는 그들의 정당성과 통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만족도. 이 시스템은 더 많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유권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도. 후보자가 더 넓은 유권자에게 호소하여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도록 장려하여 보다 온건한 정치적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4. 단점. 여러 라운드 가능성. 여러 라운드의 투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피로. 여러 라운드가 필요하면 유권자 피로가 발생하여 잠재적으로 후속 라운드의 투표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수 정당 배제. 복수제와 마찬가지로 다수제도 소규모 정당을 소외시켜 연합이나 동맹을 형성하지 않는 한 승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용법. 이 시스템은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대통령 선거와 단일 승자가 결정되고 광범위한 권한이 요구되는 기타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수 이상의 합의가 필요한 다양한 조직 및 기업 의사결정 프로세스에도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단순 다수 대표제는 선출된 공무원이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도록 보장하여 그들에게 통치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보다 온건한 정치적 환경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례대표제 프로포셔널 레프러젠테이션 PR. 비례대표제 PR 시스템은 각 정당이나 그룹이 받은 표에 비례하여 입법부에서 의석을 할당하도록 설계된 선거 메커니즘입니다. 다수 정당이 과도하게 대표되고 소규모 정당이 과소대표되는 경우가 많은 다수 또는 다수 시스템과 달리 PR 시스템은 선출된 단체의 구성에서 유권자의 선호를 최대한 가깝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자간 시스템을 장려하며 종종보다 대표적인 거버넌스로 이어집니다. 비례대표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사상.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전체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이 3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이상적으로는 대략 30%의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둘 이상의 입법 의석이 경합을 벌이는 다중의원 선거구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홍보 시스템의 종류. PR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으며 각 시스템에는 투표를 의석으로 변환하는 고유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 PR 정당은 유권자에게 후보자 목록을 제시합니다. 유권자는 개인 후보가 아닌 특정 정당에 투표합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정당이 얻은 표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의 의석을 할당합니다. 단일 양도 가능 투표 STV 다중회원 선거구에서 사용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는 선호도에 따라 후보자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특정 1순위 투표 할당량에 도달하면 당선됩니다. 잉여 투표는 유권자 선호도에 따라 다른 후보자에게 이전되어 가능한 한 적은 표가 낭비되도록 합니다. 혼합회원 비례식 MMP. 이 시스템은 합격자와 PR의 요소를 결합합니다.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하나는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 목록에 대한 투표입니다. 지역별 승자는 다수에 의해 결정되며 전체 결과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 목록에서 추가 의석을 채우게 됩니다.
3. 장점. 공정한 대표성 PR 시스템은 의회에서 여론의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대표성을 높이는 능력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다당제 시스템 장려 PR 시스템은 소규모 정당이 대표성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분야에서 더 넓은 범위의 목소리를 장려합니다. 연립정부 PR의 특성상 당사자들이 통치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보다 합의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단점. 분열 가능성 PR 시스템의 매우 포괄성으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정당으로 인해 입법부가 분열되어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성 PR 메커니즘, 특히 STV와 같은 시스템은 유권자가 이해하고 선거관리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간접 선택 목록 PR 시스템에서는 정당이 목록에 어떤 후보자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통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특정 개인의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 영향 및 사용. 비례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특히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MMP 사용과 같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치적 대표성의 공정성과 포괄성을 촉진하여 입법기관에서 대중의 의지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여 정치적 대표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정치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본질적인 복잡성을 가질 수 있지만 대표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 이점은 상당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다수의 정당과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회에서 효과적이며 유권자의 모든 주요 계층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합니다. 뉴스 TV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큰 격차로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 180석에 육박하는 성적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는 110석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 민심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 의석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득표율로 따지면 비례대표 13석 정도를 포함해 17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더해도 110석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여소야대 수치입니다. 성패는 이번에도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 걸린 수도권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서울, 경기, 인천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60석 걸린 경기도에서 50석 넘는 지역구를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7석을 독식하고 충청 지역에서도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변화가 예상됐던 여당 텃밭 낙동강 벨트에선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석을 추가했습니다. 격전지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18석 중 17석을 차지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은 12석, 처음 치른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얻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비례대표는 2석 정도를 추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역구에서만 한 석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간판인 심상정 후보마저 5선에 실패하면서 창당 12년 만에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야권이 180석 넘는 압도적 과반을 얻는 데 성공하면서 전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여당 반대와 상관없이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본회의 의사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종섭 전 주 호주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등으로 불붙은 정권 심판론이 막판까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국민의힘은 110석 남짓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직후 실망스럽다고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중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구성훈 기자입니다. 원 IBC, 우리는 해외 기업을 형성하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여 분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한때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위태롭다는 위기감도 감돌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4년 전 의석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대통령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높은 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탓에 쉽지 않은 선거였다면서도 정권 심판론을 극복하지 못해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최대 140석까지 기대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의석에 그쳤다며 참패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참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당내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요구와 함께 당과 대통령실 공동의 책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거취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이 다시 갈등을 빚을 거란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압박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도 더 굳건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던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표로 잡은 과반 의석을 웃도는 성적에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을 확인했다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압도적 의석의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법안 처리를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함께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신속 처리한 것,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무난히 당선되며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개항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22대 국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내심 기대했던 범야권 200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처럼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재판 중에도 수차례 지원 유세를 펼친 서울 동작을 등 일부 전략 지역이 패배한 데다 선거 막판까지 일부 후보자들이 부동산 막말 논란에 휩싸인 만큼 압승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천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골든크로스에 성공하며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애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48시간 무박 유세로 선거 전 막판 화력을 쏟아부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치열한 접전 끝에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경기 화성을 해서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영광의 길을 기대하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개혁신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고가 없는 화성을 지역구로 택한 이 대표는 도전에 성공하면서 첫 국회 입성과 함께 적지 않은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를 노린 개혁신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겨우 3%를 넘기면서 최소 7석 확보라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세종갑에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공동대표 등 다른 후보들은 줄줄이 낙선했고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정당 득표율 3%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충분히 담아내기에 저희 새로운 미래가 충분히 숙성되고 준비될 만한 이런 시간과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존 의석인 6석 사수를 목표로 진보정당의 가치를 부각시켰지만 끝내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권 심판의 주체로서 녹색정의당이 충분한 존재감을 유권자분들한테 확인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준엄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자유통일당도 3%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으로 원내 3당 위치를